이스라엘은 하마스 수장인 신와르의 사망 이후에 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 이어가고 있고요. 또 동시에 레바논의 친이랑 무장 정파죠. 이 헤즈볼라 소탕에도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레바논에 주둔 중인 이 유엔 평화유지군의 시설을 강제로 타격을 해서 지금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평화유지군은요, 이 레바논의 안정을 위해서 구성한 다국적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적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해서 무도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게 보도된 것만 두 번째인데요. 이 유엔 평화 유지군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르화인 지역의 유엔 평화 유지군 관측탑과 이 주변 울타리를 불도저를 이용해서 고의로 무너뜨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요, 이 사실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시작한 이후 이 레바논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 유지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이제 여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이제 공격을 해서 유엔 소속 군인들이 부상하는 사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유엔 평화 유지군 대변인은요, 현지 시각으로 18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됐고 이 고의적인 공격을 받은 것도 5차례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유엔 회원국인 이스라엘이요, 이 평화 유지군을 공격하는 상황을 두고서 이 국제사회에서는요,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이 유엔 평화유지군의 공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건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게요. 지금 레바논에는 우리 동명부대도 나가 있습니다. 이제 비전투부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도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와의 지상전 과정에서 오히려 노골적으로 유엔군까지 공격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레바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 주둔하면서 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고의적 공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다가 지금은 유엔 평화유지군 뒤에 숨은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헤즈볼라를 위한 인간 방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군은 뉴욕타임즈 등 일부 언론에 국경지대 3비탈에 있는 땅굴 입구 2개를 공개하면서 불과 90m 떨어진 곳에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가 있었다며 자신들 주장의 정당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행보에 국제사회 시선 싸늘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처음으로 성명을 내고 유엔 평화유지군과 시설은 절대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이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군 아주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그 사저, 그러니까 자택이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하루 만에 이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서 이스라엘 북부 카이사레아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자택이 공격당한 건 현지 시각으로 19일이었는데요. 현재 언론은 레바논에서 날아온 무인기 공격을 받았고 와해 상태인 하마스를 대신해서 신와르 사망에 복수하려 한 헤즈볼라 소행으로 보인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공격 당시 자택에 없었던 네타냐후 총리는요, 성명을 통해 이란과 악의 축 파트너들에게 이스라엘인을 해치려는 자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이스라엘군은 2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와 지하 무기시설을 공습한 상태고요. CNN에 따르면 헤즈볼라 자금줄로 의심되는 베이루트의 금융기관 3곳도 공격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200발을 발사하며 맞대응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주택가 등에도 대규모 공격을 가해서 지금까지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40명 이상 다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마스의 수장인 신와르의 피살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휴전 협상에 좀 나서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지난 주말 사이에 오히려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측에서 이 하마스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자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신와르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연일 공개하면서 심리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신와르의 아내가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피신하는 모습이 담긴 저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기 하루 전날 찍힌 영상인데요.
시나르와 그의 가족들이 땅굴을 통해서 탈출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 영상 보시면요, 시나르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고가의 명품백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브랜드의 가방은 이걸 구입하려면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둔 뒤에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관련해 이스라엘 측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as a luxury that the people of Gaza did not have. As Sinwar always prioritized himself, his money, and Hamas terrorists over the people of Gaza. 또 영상에는 신화르와 가족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생수통과 침구, 음식과 TV 등을 옮기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신화르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기 전날 밤에도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었고요. 신화르 아내의 명품백을 두고 가자 주민들은 텐트나 생필품을 살 돈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신화르와 아내의 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드러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정부 공식 SNS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가방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을 함께 캡처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신화르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전단을 뿌리면서 하마스 조직원 회유를 위한 강도 높은 여론전도 펼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신화르가 전투 중 장렬히 전사했다며 그를 영웅시하려는 시도가 확산되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신화르가 비겁한 인물이었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하마스 구성원들의 전투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